책도 많고 이슈도 많고 되게 많아요. 자, 첫 번째로 메리츠 같은 경우는 요번에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였어요?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로 올랐대요? 5천만 원. 근데 지금 업계에 5천만 원씩 들어가 있는 회사 혹시 알고 계세요?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네, 대부분이 3천만 원인데 메리츠 5천만 원 들어가고요. 요즘에 현대 뭐 이런데 또 5천씩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우리가 이번 달 이슈 잡아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명절 전에 운전자 관련돼서 얘기들은 많을 건데 운전자 관련돼서 먼저 좀 볼게요. 종이 하나 더 있어요? 저쪽에 앉으셨나요? 자, 운전자 관련돼서는 자 볼게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지금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고 엄청 많은데 자 볼게요. 운전자 보험이 이제 끝날 예정이래요. 뭐가? 자부상이 지금 업계 누적들이 예전에 뭐 100만 원 처음에는 누적 없다가 100만 원 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웬만한 회사들이 다 50만 원이죠. 자부상 누적이. 근데 자부상 누적이 지금 하나손해보험에서 지금 최대 얼마까지 가입이 가능할까요? 80인데 9월 7일부터 60만 원으로 줄어든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운전했을 때 사고 날 확률 굉장히 높죠. 근데 하나손해보험이 단점이 뭐예요? 전산이 조금 거시기해요. 그렇죠? 전산이. 그래서 오늘 내일 혹시라도 가동이 안 되시거나 또 가동이 필요하시거나 또 내 주변에 운전자 보험 업셀링이 안 되신 분들은 요거 포인트 잡아도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운전자 보험은 제일 중요한 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들이 지금 절판 이슈로 나왔는데 자부상 절판은 이렇게 뭐 단독사고는 안 해줄 예정이다 뭐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는데 사실은 이거는 껄이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그 자부상 관련돼서 대부분 14급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11급도 굉장히 많아요. 뇌진탕으로 했을 때 11급이에요. 그러면은 14급에 2배 주는 특약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거죠. 머리 아파야 하면 뇌진탕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현재 자동차 보험에서 각 회사별로 부상치료비 판매 회사가 있는데 14급 합산 기준으로 하나손해보험과 흥국, 롯데가 이렇게 많이 팔고는 있어요. 현재 근데 하나손해보험 언제까지라고요? 내일까지 80만 원이고요. 그 이후로는 6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진행했던 분들은 오늘 내일 빨리 마무리 하셔가지고 이거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하나 단점이라고 굳이 뽑으면 최저보험료가 얼마다? 25,000원이 최저보험료에 80만 원 들어가려면 25,000원 최저보험료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회사별로 요거 보셔야 돼요. 사실 운전자 보험 제일 중요한 게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에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앞에 보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 요게 되게 중요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여러분 지금 각 최대 가입 한도는요 2억, 2억 3천 다 되어 있죠. 그쵸? 근데 여기 보면 주스별로 여기 보죠. 주스별로 보셔야 돼요. 내 고객이 사고가 났는데 10주가 나올 수도 있고 20주 나올 수도 있고 30주 나올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 보세요. 대부분이 30주까지가 1억 5천, 1억 2천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최대 가입 금액은 2억 3천이지만 주스별로 한도액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인트를 그냥 전체 금액을 2억 3천으로 볼 거냐 아니면 2억으로 보되 어디가 제일 높아요? 30주 이상일 땐? DB손해보험이 높죠. 근데 DB손해보험이 지금 운전자 경쟁력은 없어요. DB손해보험 말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운전자 관련돼서는 오히려 중상에 2억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30주, 25주 이상 1억 5천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현대, 또 메리츠. 네, 포인트 딱 2개만 잡으세요. 여러 군데 하지 마세요. 그냥 딱 현대 메리츠 하면 좋겠다. 현대 메리츠 하면 딱 좋겠다. 근데 나 자부상이 좀 더 욕심이 난다? 그럼 현대 메리츠 한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하나 더 어디 거예요? 하나손해보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손해보험이 누적을 좀 많이 보잖아요. 다른 회사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한도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자부상보다도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게. 그래서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현대 메리츠가 지금 현재 좀 잘 나와 있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말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까지 들어간대요? 지금
메리츠가 5천이죠. 현대가 3천이네요. 그러면은 우선수를 어디 거 해주실 거예요? 메리츠 거 우선수를 해주시면 되겠죠. 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높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높아요. 그죠? 그럼 우선수를 제일 1순위가 어디다? 메리츠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항공 뭐 이런 데 거 개인적으로 다 별로. 그래요. 자, 메리츠가 하나 더 이슈로 잡고 있는 게 앞에도 있지만 뭐 있어요? 유사암 수술비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지금 유사암이 몇 대 몇으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2대1로 줄었죠. 손해보험이 2천만 원 들어가면 유사암이 1,000만 원 들어가요. 생명보험은요? 생명보험은요? 생명보험은 8월 말까지 누적 안 보았던 회사들도 되게 많았지만 지금 하나생명이나 미래에셋도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흥국은? 다시 머리를 다시 정리해볼게요. 흥국도 2대1, 미래에셋도 2대1, 그 다음에 하나생명도 2대1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명보험사들도 다 일반암, 유사암 2대1로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리츠가 뭐 나왔냐면 메리츠는 유사암 수술비를 가지고 나왔어요. 유사암 수술비가 암하고 유사암 기준이 얘네들은 1대1 들어간다고 하는데 유사암 수술비 1,000만 원씩이 들어가고 간편도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이 유사암 같은 경우 수술할까 안 할까요? 고형암은 수술을 한대요. 고형암. 혈액암 같은 경우는요. 혈액을 막 떠돌아다녀. 혈액암 수술해요 안 해요? 수술을 못 해요.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항암 치료한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고형암 이렇게 발견돼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암들은 띄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자들 어디에 유사암이 많다고요? 여자분들? 어디? 여자들. 여자. 어디? 유방암, 또 자궁암. 남녀공이 어디가 많아요 또? 유사암은? 갑상선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비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복 지급인가요? 한 번 지급인가요? 자 다시요. 진단비는 한 번 지급.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설명할 때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진단비는 한 번씩 지급됩니다. 한 번만. 수술비는 반복 지급됩니다. 그래서 암이든 이대 질환이든 아니면 다른 질환이든 상관없이 진단비는 한 번, 수술비는 반복 지급된다라는 걸 고객분들한테 안내해 주셔야지 돼요. 헷갈려서 나중에 왜 진단비 또 안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해상에서 최초로 요 담보가 설정이 됐대요. 현대가 어떤 보험이 좀 특화되어 있어요? 현대가? 어린이 보험이 좀 특화되어 있죠 사실은. 그리고 조금 더 앞서 나가기는 하죠. 현대가 그래서 그랬는지 사실 어린이 보험에 치아 교정 담보가 이번에 탑재가 됐는데 이 이전에 치과 치료 관련돼서도 어린이 보험에서는 조금 좋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치아 교정 치료로 해서 150만 원까지 턱 교정 50만 원에서 이렇게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을 했대요. 업계 최초로 치아 교정 관련돼서 담보가 나왔는데 엄마들이 가끔씩 전화 와요. 치아 교정할 건데 혹시 보험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나요? 대부분 있죠. 그래서 아마 현대해상에서 최초로 업계 최초로 어린이 치아 담보를 좀 특약을 설정을 했대요. 이번 명절에 혹시라도 친인척분들, 가족분들 아니면 주변에 고객분들 있으시면 어린이 보험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찌 보면 미끼 상품? 그렇죠. 우리가 미끼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보험료는 비싸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요. 3, 4만 원 정도 되는데 치아 교정 치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정 치료가 있는 회사는 일단 현재는 현대해상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해상에서 이번에 수술비 관련돼서 나왔는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 지금 수술비가 현대 나왔으니까 수술비가 우리 1호종이 연간 1회안일까요? 반복 지급일까요? 현재? 대부분이 1회안이죠. 반복 지급해주는 회사 어디 있어요 현재? 1호종 반복 지급해주는 손보 DB땡 한화손해보험이 1호종 반복 지급이에요 현재. DB손해보험은 연간 1회안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가 연간 1회안을 하다가 이번 달에 반복 지급 형태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생보 관련돼서든 손보 관련돼서든 반복 지급하는 회사가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그게 무조건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현대해상에서 건강보험 들어오면서 수술비를 반복 지급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여기 요거 제가 출력해가지고 여기 앞에다 비치는 해놓을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요걸 봤어요. 여러분 지난달에도 우리가 계속 교육했던 부분인데 DB손해보험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나에게 맞는 간편 건강보험에서 3회로부터 355까지 있죠. DB손해보험이 특징이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지난달에도 교육했던 것 같은데 내가 315야 325야 335야 345야 355까지 1년마다 혹시라도 입원 수술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인돼요. 근데 자동 할인일까요? 자동 할인일까요? 저는 그걸 포인트 잡았어요. 자동 할인이면 좋겠죠. 우리는 몸은. 그런데 자동 할인 아니에요. 배설해야 돼요. 그럼 배설한다는 거 고객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만나서 사인 받아야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만났을 때 거리들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고객들을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만나야 되니까 귀찮아 죽을 것 같아. 그쵸? 귀찮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만나면은 거리가 생겨요. 뭔가 얘기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만나야 할 이유가 있나 이거는? 저는 무조건 만날 것 같아요. 제가 325였는데 335로 됐어. 보험료가 한 30% 정도 다운된대요. 예를 들면 한 30% 정도 다운된대요. 그러면 안 만나나요? 만나지 말라고 그래도 만나겠죠. 그쵸? 그래서 간편건강 같은 경우는 유병자에서 굉장히 좋은 특약이긴 한데 원래 우리가 325나 315나 다 물어봤을 때 각 회사별로 라인업이 되어 있었는데 좀 보시면은 다 DB손해보험으로 라인업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지금 무사고 계약 전환제도라는 특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특약.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저렴이 되는데 면책이나 감액 기간을 새롭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가입 시점부터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간편에 안보험을 가입했는데 안보험이 90일 지나면 이제 보장 개시가 되고 1년이 지나야지 100% 적용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325에서 335, 345, 355로 넘어갔을 때 기간 적용을 언제로 해준다고요? 보험 가입한 시점 기간 적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환 시기를 깜빡하고 놓쳤다. 최대 무사고 기간 3년까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귀찮을 수 있지만 이 귀찮음 때문에 고객을 만날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험료 테이블을 보면은 315, 325, 335, 345, 35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일반암 기준으로 했을 때 325가 3만 원이에요. 50세 남자 기준으로. 355라면 28,000원으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15,000원, 3,000원. 그러면 보험료 할인폭이 이렇게만 보면 별로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뇌혈관, 그죠? 협심증, 수술비까지 다 바뀌어요. 그러면 최대 한 25% 정도 감액하는 그 감류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말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가 지금은 325로 가입하는데 내년 되면 보험료가 좀 줄고 내후년 되면 보험료가 준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품 구성할 때 굉장히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이거 보면서도 그렇고 DB를 떠나서 저는 되게 후회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면 고객분들 간편보험 가입하셨을 때 간편 이제 가입했으니까 이 사람 끝났어 라고 혹시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셨나요? 저희 지난달에 제가 2018년 5월 이전 계약자들 중에 간편보험 가입자들 리스트 다 뽑아드렸죠. 기억나세요? 근데 내 고객도 있고 이건 받은 관심 고객도 있고 있으시죠? 이건 받은 관심 고객도 있고 있으시죠? 터치하셨어요 혹시? 내 고객 다 터치하셨나요? 2018년 5월이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9, 20, 21, 22 4년 지났죠. 4년 지났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되게 흔한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제 고객을 제가 2020년도 12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이건 제가 보려고 정리를 한 거예요. 보험을 2020년 12월이면 몇 년 됐어요? 2년 좀 넘었죠. 2년 좀 넘었죠. 2년 좀 넘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기준 46살이에요. 남자분. 여기 뭐 진단 받았어요? 뭐예요? 뭐예요? 협심증. 근데 이분 되게 사례를 얘기 드렸어요. 이분이 보험을 가입하고 딱 1년 됐을 때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2020년 4월 26일 날 4월 25일 날 심장이 쪼여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뭐래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급성 심근경색이래요. 심장이 쪼여서 갔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래요. 전화가 왔어요. 급성 심근경색 환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2년 전에 자기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한다고 빨리 큰 병원을 가라고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급성 심근경색하면 다 쓰러져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화 왔어요. 급성 심근경색인 것 같으니 빨리 큰 병원을 가라, 응급실로 가라 해가지고 이분이 2020년 4월 25일 날 응급실을 갔어요. 2020년 4월. 보험 가입을 언제 해드렸냐면요. 2019년 4월 26일 날 보험을 가입했어요. 여러분, 자 볼게요. 2019년 4월 26일 날 제가 아까 그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뭐 롯데하고 DB하고 가입 시켜드렸는데 이분이 언제 갔다고요? 2020년 4월 25일. 자, 그러면 진단비 몇 프로? 왜요? 1년 안 됐죠. 1년 안 됐어요. 근데 볼게요. 4월 25일 날 응급실 가고 4월 26일 날 입원해서 이렇게 해서 4월 30일까지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 얼마 나왔어요? 환자 부담 총액 100만 원도 안 됐죠. 이분 뭐라고요? 급성 심근경색 수술을 했어요. 그렇죠? 4월 25일 날 응급실을 갔는데 저는 4월 26일 날 보험을 가입시켜드렸어요. 근데 수술을 언제 했냐? 4월 27일 날 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응급실 간다고 바로 수술할 수도 있어요. 진단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이날이 토요일이에요.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전문의가 없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밖에 없대. 그래서 그 다음날 일요일이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다시 한번 검사해서 월요일날 수술을 했어요. 시술을 했어요. 스텐트 삽입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뭐 기준으로 줄까요? 진단 확정일. 진단 확정일 언제 나왔을까요? 네, 자료를 못 찾았는데 월요일날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 차이로 이분이 진단비를 100% 다 받았어요. 자, 여러분 볼게요. 고객 뭐 내일 만나지 뭐. 제가 이거 때문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하루 차이로요. 그러면 100만 원만 차이 나면 등줄기에 식은땀 안 나는데 이분 얼마 차이 났을까요? 제가 해드렸는데 추가해드린 게 나중에 이걸 추가해드렸어요. 협심증원이 없더라고요. 얼마 추가했어요? 3천만 원. 추가한 게 기존 건 있었고 옛날에 들어간 건 있었고 추가를 3천을 2019년 4월 26일 날 추가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1,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500만 원. 근데 1,500만 원만 왔다 갔다 할까요? 뭐도 있어요? 수술비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최소 3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세요. 지난달에 간편도 나눠드렸고 기존 고객들도 보셔라. 단신 고객도 보셔라. 하루 차이 때문에 고객이 보험료가 동일한 보험 내는데 보장을 몇 천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시겁했죠. 근데 다행히 받았는데 더 관건은 아까 이거 얘기했죠. 이분 언제예요? 진단이? 입원이? 엊그저께 지난달 뭐예요? 자, 급성 심근경색 받았어요. 스테이트 서비스 했어요. 토요일날 고객이 왔잖아요. 제가 토요일날 토요강좌 듣고 있는데 김승희 PM사님 고객 왔죠. 보험금 청구하러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이거 들고 온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받고 시술 스텐트 삽입 하신 분이 협심증이 또 걸렸어요. 다른 혈관에. 그래서 시술을 또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언제 가입했다고요? 2019년 4월 25일 날 가입하고 제가 그 다음에 2년 뒤에 2년이 지나야 돼. 3회니까 2년 뒤에 다시 한번 봄 들을 수 있어요 하고 4월 달이니까 4월 넘었죠. 제가 하나 더 추가해도 됐겠죠.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 정신이 없어서 못했죠. 제가 후회했어요. 왜? 다른데 혈관이 막혔죠. 좁아졌으니까 진단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간편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시술했어요. 근데 협심증 2년 뒤에 또 발견됐어요. 진단비 그 사이에 2년이 넘어서 유병자 상품을 예를 들어 하나 더 가입했다. 2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단비 받는다고요 여러분.